안녕하세요. 6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등 대형주 강세와 금리, 환율 하락 영향에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발언에 HBM 공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한 건설과 금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2차 전지와 자동차 등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부 종목들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하락했고 국고채 금리도 레인지 하단에 근접한 가운데 외국인은 현선물 순매수를 동반 매수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단행과 고용 보고서를 앞둔 경계감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5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일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후에 전일은 고점 인식과 법무부와 FTC의 AI 반독점 조사 소식에 1%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게임스탑은 키스길의 라이브 방송 예고 외에 47%대 급등했고 로빈훗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인수 발표에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의 최고치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요. 5월 채용 계획은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고율 관세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ECB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25bp 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러한 ECB의 금리 인하 영향이 제한되면서 소폭 상승했고 달러는 ECB 인하 결정에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연휴 기간에 캐나다에 이어서 ECB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연준 내 9월 인하 확률도 6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ECB의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로 인식이 되면서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됐고 또 7월 인하 가능성은 배제된 점은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강세 등 연휴 기간의 기술주 상승에 관련주들의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세가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CB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후에 숨고르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ETF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환 의원입니다. 5월 S&P 500이 5,300포인트를 상회하며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ETF 시장 역시 자금 순유입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4월 총 유입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연초 이후로는 3,177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전년 동기간의 자금 순유입액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주식형 ETF로도 516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미국 채권으로도 174억 달러, 글로벌 주식 ETF로도 13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ETF 내에서는 미국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옵션 인컴형 ETF 내에서도 미국 나스닥 100을 기초지수로 하는 JPQ 위주의 자금 유입이 관찰되며 마찬가지로 대형 성장주 선호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채권형 ETF 내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중심으로 ETF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특징적이었던 점은 거래 강도 측면에서 초단기채의 자금 흐름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형 성장주 선호 심리 속에서도 미국 시장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3개월 미만의 미국 초단기채 국채 비중을 늘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초단기 채권 BOXX는
알파 아키텍트에서 2022년 출시한 초단기 채권 ETF입니다. BOXX ETF는 채권 실물을 보유하지 않는 액티브 ETF로 S&P 500 지수 옵션을 이용한 박스 스프레드 전략을 활용합니다. 즉 서로 다른 S&P 500 지수 옵션의 만기 때 행사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스프레드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재투자하는 것처럼 구조화되어 있어 미국 시장에서 달러를 활용한 파킹형 ETF라 이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B증권은 미 국제금리가 9월 첫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되 그 기간이 짧고 폭 또한 작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10년 금리는 4.2%에서 4.6% 범위 하단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물론 6월 3일,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고용시장의 둔화 흐름이 나타나는 등 경기 우려를 높이는 지표 결과에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시장은 경제 지표가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12개월 선행 PE 또한 20.7배 수준으로 증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 혼조 양상을 보이는 증시 전망 속 포트폴리오 내 초단기채 비중을 할당한 후 향후 투자처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상장 미국 달러 파킹형 ETF 리스트를 표 1에 정리했습니다. 단 달러 파킹형 ETF의 경우 환 노출형 상품인 만큼 환율 변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ETF 시장 역시 자금 순유입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식형 ETF에서는 미국 대형 성장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채권형 ETF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중심으로 ETF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KB증권은 미 국채금리가 9월 첫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되 그 기간은 짧고 그 폭 또한 작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 또한 20.7배로 증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이는 증시 전망 속에서 포트폴리오 내 초단기채 비중을 할당한 후 향후에 투자처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그런 박유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 2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항공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파이 그리고 목표 주가 3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최근에 홍해 사태로 인한 해상 운임 급등이 좀 이슈인데 이로 인해서 항공화물 운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역 장벽 강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항공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홍해 바다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선박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약 10% 정도 평균적으로 좀 부족한 선박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아시아 유럽 루트에서 선박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2020년, 21년 요 기간 동안에 물류 대란 때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한번 비견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운임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해상 운임 상승이 이제 항공 화물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끝난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공 서비스의 운임이 해운 서비스 운임 대비 20배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즉 해상 운임이 워낙에 빠지다 보니까 항공 화물 서비스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해상 운임이 다시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항공 운임이 해운 운임 대비해서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까지로 그 격차가 줄어들어서 항공 서비스의 상대적인 운임 경쟁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임 경쟁력이 회복되는 부분 때문에 그 대한항공 쪽, 즉 항공사들 쪽으로 넘어오는 화물 수송량이 좀 늘어나면서 항공화물 수송량 쪽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항공 화물 쪽에서도 운임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이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 정부의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재무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부정적 요소보다는 인수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주가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 대한항공의 조정 PBR,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 등을 다 조정한 조정 PBR 보시면은 0.69배 정도가 10년 이상의 PBR 저점이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이제 그 정도 수준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언제 주가가 반등을 했느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이제 0.69배 정도의 바닥에서 항상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다가 계속 감소하지 않고 다시 지금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PBR 0.69배 수준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주가가 매우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한항공 투자 의견 바위와 목표 주가 32,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홍해 사태 영향으로 화물 사업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합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항공의 주가는 조정 PBR 0.72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다는 점인 거고,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은 약 4,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강성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캐비어 인사이트 비상장 관련 보고서 동영 살펴보겠습니다. 이수경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상장 담당 이수경입니다. 5월 비상장 시장 투자 유치 자금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비상장 기업 중 투자 유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의 공통점은 AI입니다. 시리즈 A에 60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투자 금액을 유치한 메티스X는 CX의 기업으로 지능형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타겟 중입니다.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AI 열풍은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도 큰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AI와 관련된 생산형 AI라든지 반도체 팹리스 업체 등 기업들을 활발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 외에도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 부문의 AI와 AI 관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5월 스타트업 월별 투자 총액은 약 4,760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를 했지만 절월 대비로는 약 28%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 비상장 기업 중 투자 유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A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취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AI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수경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